1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 심사 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 출원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번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 등록거 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4번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활성 간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만큼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번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의 특허 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원인이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2회 이상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기간 내 마지막 보정 전에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지만 실체 심사에 대한 최초의 거절 이유 통지를 받기 전에 제출된 자진 보정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 출원인은 심사관에 의하여 직권 보정된 사항의 특정 일부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그 직권 보정 사항의 특정 일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 부분만에 관한 직권 보정 사항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3번 출원인이 특허거 절결정에 대응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전에 있었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 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 4번 출원인이 특허 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발명의 배경기술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절 이유를 받은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선행기술 문헌의 정보와 함께 그 문헌에 게시된 배경기술의 설명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배경기술의 설명이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신규 사항의 추가에 해당된다. 5번 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는데 그 재심사 청구 전에 있었던 보정이 보정각하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이를 간과하여 보정각하 결정을 하지 않아 추후 재심사 절차에서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그 종전의 보정에 대해서 보정각하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의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번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그 일실이익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 수량과 당의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3번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2항에서의 침해 행위에 의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 침해 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침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번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3항에 의하여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의 특허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실시 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 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번 특허 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특허법상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2번 행위능력 또는 법정 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흥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3번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 4번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번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 상황이나 장치의 외부를 보는 것만으로 제조 공정 일부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그 제조 공정에 관한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2번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중에 종래 기술로 기재된 발명의 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또는 의견서 등에서 그 종래 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인용 발명으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수 없다. 3번 청구항을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한 청구항의 경우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이 공지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설령 전제부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가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징부와 더불어 유기적 일체로서의 발명 전체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야 한다. 4번 인용 발명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사전 또는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 또는 참고문헌도 인용 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신규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 5번 간행물이란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부수가 원본에서 복제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특허법 제36조 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갑은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 을은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특허 출원한 경우 갑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번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갑과 을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 출원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 또는 을을 특허 출원인으로 할 수 있다. 3번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갑과 을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 출원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과 을 어느 누구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번 갑이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에 특허 출원한 발명과 을이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실용신안 등록 출원로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갑의 출원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번 갑이 2013년 9월 1일에 특허 출원한 발명과 을이 같은 해 9월 1일에 실용신안 등록 출원로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갑의 특허 출원과 을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은 별개이므로 갑과 을은 협의 없이 둘 다 적법한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출원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번
출원 발명과 대비되는 비교 대상 발명은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하지만 비교 대상 발명 자체가 통상 다른 기술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 기술로 채택될 수 있다. 3번.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는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 범위의 최적화, 균등물에 의한 치환 및 일부 구성 요소의 생략 등이 있다. 4번. 출원 발명이 선택 발명이나 화학 분야의 발명 등과 같이 물건의 구성에 의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은 기술 분야인 경우에는 비교 대상 발명과 대비되는 더 나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진보성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이 된다. 5번. 수치 한정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 범위가 비교 대상 발명에 기재된 수치 범위 내에서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8번의 특허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그 출원은 그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번.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 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 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번. 정부는 특허 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면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밀로 취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비밀 취급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4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출원 전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여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여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번. 특허 출원한 발명이 당해 출원일 이전에 출원을 한 타 특허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타 특허 출원의 출원 공개가 당해 출원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정정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정정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신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 무효 심판이 특허 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효 심판 절차에서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다. 2번. 정정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범위로 한다. 3번.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 신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 출원 공개 특허 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4번. 정정은 특허 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바, 그 여부는 특허 청구 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 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5번.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정정 후에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 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의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이하 공지 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국제 특허 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공지 예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 출원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 서류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경우 그에 대해 공지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 특허 출원서에는 해당 공지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 없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번.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 적용 요건에 맞추어 특허 출원을 하였고 그 선출원에 기초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의 후출원을 하는 경우
후 출원의 특허 출원일이 그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후 공지예외 적용 요건을 갖추어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 그 공지일과 특허 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해당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공지가 공지예외 적용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출원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허 출원은 제3자의 공지에 기초하여 신규성을 상실한다. 5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회 걸쳐 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 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 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 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피심판 청구인이 확인 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판 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 대상 발명과 실시 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 요건이다. 2번.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특허 심판원 심결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심결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다. 3번. 동일한 확인 대상 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먼저 제기되었고 그 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각 심판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4번.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 대상 발명으로 특정한 것과 동일한 물품을 피청구인이 판매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판 청구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5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 판매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공동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2번.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3번.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인 경우 각각의 청구 이유가 다르다면 공동으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에 있어 청구인 중 1인이 자기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 무효 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공유 특허권자 중 1인의 탈퇴가 허용된다. 5번.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의 기각 심결 시 심판관이 그 심결로서 공동 심판 청구인의 심판 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 비율을 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 심판 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번. 특허 출원 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번. 특허 발명의 상업적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통상실시권 설정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질권의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질권의 설정 이전에 특허권자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번.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통상실시권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특허거절 결정에 대한 특허법 제67조의 2, 재심사의 청구 및 특허법 제132조의 3, 특허거절 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특허거절 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2번. 출원인이 특허거절 결정에 대해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의 제출 시점에서 해당 심판 청구의 무효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3번. 출원인이 특허거절 결정에 대해 보정서의 제출과 함께 재심사 청구를 한 후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청구에 따라 거절 결정은 취소되고 그 보정서에 기초하여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한편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심결로서 각하될 수 있다. 4번. 특허거절 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았던 거절 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 이유를 들어 특허거절 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번. 출원인은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특허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청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2회 이상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 변경 소멸,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에 제하는 일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번. 특허권의 소멸로 인한 전용실시권의 소멸, 피담보 채무의 소멸로 인한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번.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4번.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또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특허법 시행령 제5조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청구항 3은 청구 범위 기재 방법으로 부적합하다. 2번. 청구항 5는 청구 범위 기재 방법으로 적합하다. 3번. 청구항 6은 청구 범위 기재 방법으로 부적합하다. 4번. 청구항 7은 청구 범위 기재 방법으로 적합하다. 5번. 청구항 8은 청구 범위 기재 방법으로 적합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실용신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발명과 마찬가지로 실용신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국기 또는 훈장과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3번. 실용신한권은 설정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4번.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침해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그 특정된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피보전 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 범위에까지 미친다. 5번.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특허협력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 출원서에 미국인 갑, 한국인을 순으로 출원인이 기재됨, 이 일반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청은 절차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한국인을 대표자로 간주한다. 2번.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 1부터 2년 7개월 이내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중 설명 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번.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의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한다. 4번.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번.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명세서가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이하 조약 우선권이라 함, 및 특허법 제55조의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이하 국내 우선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역, 이은, 디귿. 2번. 기역, 이은, 리을. 3번. 기역, 디귿, 미음. 4번. 이은, 리을, 미음. 5번.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우출원 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 공개를 할 수 있다. 2번. 특허 출원인은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 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출원 공개 후 특허 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특허 출원의 특허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경우 출원 공개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번. 출원 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번. 특허 청구 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 출원과 이미 등록 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정당한 상표권자 또는 상표 사용자를 위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상표 등록 시 동종업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번. 국제적 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번.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는 당해 박람회에서 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번. 등록상표가 수요자 기만에 관한 상표법 제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1호 후단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출원인은 그 심결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여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5번.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73조 상표 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의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자는 취소 심판 청구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 등록 출원을 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상표법 제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본호는 심사의 간이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관되게 상표 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번 본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상표 등록 전에는 상표 등록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이유 및 이의 신청 이유에 해당한다. 3번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가 및 을이고 출원 상표의 권리자는 갑인 경우 인용표장의 권리자는 본호에서의 타인에 해당한다. 4번 본호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5번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본호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상표법의 사용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대하여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 사용권은 준물권적 권리이므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번 전용 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전용 사용권자는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및 신용회복의 청구 등이 가능하나 전용 사용권자에게 그 사용권을 설정해준 상표권자에게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번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이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사용에 의한 통상사용권이 인정된다. 4번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상표 사용의 결과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5번 상표법 제57조에 의한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을 뿐이고 통상사용권자가 다시 이를 설정하여 줄 수는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 오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그 보호의 거절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의 지정국 관청은 영역 확장의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만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2번 사후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국에서의 당의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후 지정일부터 10년이다. 3번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 취소 또는 전부 취소를 한 경우 취소된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채약국에 대한 사후 지정을 할 수 없다. 4번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의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 5번 사후 지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일에 상표 등록 출원로 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한 상표법 제73조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 제1항 제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본호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된다. 2번 본호에 의한 취소 심판은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에 이전이 있는 경우라도 이전 등록 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번
상표의 사용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 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 상표의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 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등록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번. 본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5번.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 이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 갑 또는 을 단독에 의한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번. 존속기간 갱신 등록은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서의 제출과 갱신 등록료의 납부만으로 별도의 실체 심사 없이 가능하다. 4번.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존속기간은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하므로 일부의 지정상품만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5번.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 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라 할 수 없다. 2번. 불사용 취소 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73조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 제1항 제3호의 적용 시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면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해 국내에 수입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3번.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번. 상품의 선전 광고나 판매 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5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상표법 제3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 이유에 해당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8번. 상표법상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심사관이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 공고 결정을 한 경우 출원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번. 심사관은 상표 등록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의 답변서를 이의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번.
심사관은 이 이상의 상표 등록이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 신청인에게 특허청장이 송달하여야 한다. 4번. 심사관은 이 이상의 상표 등록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상표 등록이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상표 등록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특허청장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 신청인에게도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5번.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에 대한 출원 공고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의 무효 심판 사유 또는 취소 심판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자가 지정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에 가입을 금지한 경우 2번. 원산지 국가에서 그 등록 단체 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게 된 경우 3번. 등록 출원 당시 산지 표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동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4번.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에 가입을 허용한 경우 5번.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단체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 심판 청구 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갑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상표 등록 출원을 하여 2009년 3월 16일에 등록받았다. 그러나 갑의 등록 상표 마르샤는 2009년 6월 5일 무효 심판이 청구되어 2010년 9월 15일 무효 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을은 마르셀이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 상표 등록 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을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갑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8조 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11일 거절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을은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관은 2011년 1월 7일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만을 고려할 때 예측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인용심결 2번. 각하심결 3번. 기각심결 4번. 일부 인용심결 5번. 거절 결정.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한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벌 물품의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번. 한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한벌 물품의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고 디자인 심사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성물품 중 이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디자인 심사 기준상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3번. 한벌 물품에 대한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으며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 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하여야 한다. 4번.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그 구성물품을 포함하는 한벌 물품의 디자인이 후출원된 경우 양 디자인은 다른 거절 이유가 없는 한 모두 등록 가능하나 등록 후 한벌 물품의 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구성물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5번. 한벌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은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벌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일조의 도면을 제출하면 되고 한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 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일조의 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2번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2005년 7월 1일자 개정 디자인 보호법은 산업구조의 변천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화상 디자인과 함께 글자체의 물품성을 인정하여 현행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2번 글자체 디자인에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및 기타 외국 문자 글자체가 있다. 3번 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번 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글자체 디자인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정글자 도면, 보기 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번 글자체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라도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3자의 일정한 실시 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디자인 보호법상 적법한 분할 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5개.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부분 디자인의 보정에 있어 요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 디자인 표시란을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 디자인 출원인지 전체 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 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 4번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 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 디자인 표시를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 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번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3번 부분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없는 경우라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4번 물품의 액정 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 화상 디자인, 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 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5번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 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다량 생산 가능성이나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디자인권자 갑은 등록 디자인 물품을 그 디자인 등록 출원로 전에 동종업자인을에게 납품하였고 갑과 을이 그 등록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디자인 물품이 전기로에 설치,
가동됨으로써 관련 직원이나 방문객 등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등록 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 공연 실시된 것이 아니다. 2번 철도용 거리 표지판인 등록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철도공사에 의하여 철로 주변에 시험 설치된 것이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디자인권자에게 등록 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 등록 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 테이프 수납 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없다. 4번 부품 제조자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디자인에 관한 제작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 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번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디자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번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 3번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 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은 무효로 된다. 4번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5번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며 디자인권의 소멸에 따라 법정 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 등록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1디자인 등록 출원에서 1디자인이란 일물품에 대한 일형태를 말하며 일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2번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일물품을 지정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도록 하는 점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다르다. 3번 동적화상 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동적화상의 움직임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1디자인 등록 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4번 다용도 물품은 접시가 재떨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관상 하나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날 뿐 타방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1디자인 등록 출원에서의 일물품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5번 1디자인 등록 출원에 위반된 경우에는 출원의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의 분할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분할된 디자인 등록 출원은 최초의 디자인 등록 출원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디자인보호법상의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미음 3번 이은, 디귿 4번 디귿, 리을 5번 리을, 미음 정답은 3번입니다. 40번 디자인권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번 유사 디자인권 자체에 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가능하나 그 유사 디자인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가능하지 않다. 2번 유사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 대상 디자인이 유사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서 기본 디자인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피심판 청구인의 등록 유사 디자인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인이 별도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4번
확인 대상 디자인이 심결일 당시에는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았다가 심결일 후에 디자인 등록이 되었다면 해당 확인 대상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는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5번. 상고심 계속 중 등록 디자인을 무효로 한 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와 같이 소급효 없이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관한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